첫 번째 발제는 감사원장에 대한 이야기죠. 예, 감사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 감사원의 기원을 찾아봤더니 네네. 이게 놀랍게도 당나라 때더라고요. 당나라요? 네, 당나라입니다. 야, 이거 원래 비하할 때, 야, 니네 감사원은 당나라 감사원이냐? 네, 저희 뿌리를 당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원 자체가 그 세계에 있는 감사원 자체가 다 당나라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 원래 당나라가 원조야? 예, 예. 네. 왜 갑자기 반말하시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였네. 네. 예. 당나라, 발해, 고려에 있던 어사대가 이제 그 기원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감사원의 원료 자체가 바로 당나라의 어사대로 분류가 된대요. 당나라에서 이슬람권을 거쳐서 유럽으로 어사대가 수출됐고 유럽에서는 이 어사대를 감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왕 직속으로 분류했던 전통이 근대사회에 들어서 시민혁명에 따라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세계로 퍼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때 이제 어사대가 지금의 감사원이 된 거죠. 그 두 번째로 수출한 게 코로나인가요? 감사원 다음으로. 당나라는 아니죠. 네. 감사원을 좀 보시면 일단 감사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직속기관이 감사원, 국가정보원, 네. 국가안보실, 네. 대통령 비서실, 네. 방송통신위원회, 네.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다 이거는 대통령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감사원은 사실 저희가 다룰 일이 별로 없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계속 문제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뀌셨으니까 네. 앞으로는 잘할 걸로 네.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감사원이 또 여기서 한 자리를 틀어 앉아서 생각지 못한 데서 뒤통수를 툭툭 치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국정원이야 옛날부터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국정원은 대통령 말은 잘 듣는 걸로 네.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삼청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네. 상급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위로 대통령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위는 그러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위만 받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위도 안 받아요. 네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만 관여를 하는 거고 그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네네. 그때만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도 일절 간섭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 임명할 때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원훈 네. 바른 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네. 너무 쉽죠? 좀 저렴하기도 하고. 네, 너무 그러니까 예쁘죠? 유치원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 상징물이 뭘까요? 감사원의 상징물이요? 네. 막 달러 표시 있는 거 아니야? 마패입니다. 마패. 마패요? 네. 마패입니다. 암행어사구나. 예. 대한민국 헌법 97조에 보면 네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검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의 세입 세출,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 행정기관 공무원 직무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다 감사원이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감사원 밑에. 예. 그리고 일단 세입세출 결산을 하니까 돈에 관련된 걸 꽉 쥐고 있으면 사실 네네.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막강한 기관이고 그 감사원의 지위를 보시면 감사원법 제2조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네. 처음에 감사원장을 누군가를 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감사원법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거죠. 그게 그렇죠. 시스템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공명정대한 분이 되면은 네네. 그만큼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썩은 놈이 되면은 썩은 분이 되면은 네. 이게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네. 저 자리에 앉아서 네.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윤석열이다. 시즌2.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이거 가지고 땡깡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감사원의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원이 징계권뿐 아니라 정책 감찰과 정보력 등 기타 핵심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고 감찰 기관인데도 계좌 추적권, 출석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 추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요번에 한동훈이 하려던 거잖아요. 네네. 걸로 의심되는 한동훈이 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뭐 그런 검찰들만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대통령 권한이 센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감사원은 솔직히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겠죠. 감히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뭐 허수아비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당장 내가 공무원이면 감사원의 눈치를 안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만큼 막강한 조직인데 이번에 그 감사원장으로 계시는 그 최재형 네. 감사원장이 지금 저기 뭐 법사위였나요? 네.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네. 그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문제랑 원전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사건을 좀 보고 싶은데 이분은 2018년 1월에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국회에서 누가 추천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을 추천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가 네. 정부가 하려는 거랑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궁금했잖아요. 우리가 왜 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나. 네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고 전문가이신 제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감사원장이 원전에 대해서 혹시 이 감사원장의 가족 중에 원전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이익이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장 가족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운이 좋게도 이 감사원장의 가족의 부고 기사를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고 기사를 2건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장모 돌아가신 거하고 장인 돌아가신 거하고. 네. 이게 다행이었던 게 친가 쪽이만 있었으면은 이게 안 나왔었을 팩트 같은데. 그렇죠. 처가 쪽에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요. 뭐 회사는 뭐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우드워드 회장. 그러니까 한국 우드워드 집안입니다. 네네. 근데 한국 우드워드는요. 일본 코벨코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공식 대리점입니다. 한국. 네. 그 이제 그 법인의 사위입니다. 네. 첫째인 걸로 보이고 첫째 사위인 걸로 보이고요. 둘째 사위가 한문희 씨인데 네. 둘째 사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원자력이요? 예,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동서예요. 그럼 동서지간에 이제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최소한 원자력 쪽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은 정부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정보는 또 어디서 왔을까? 그냥 어거지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셋째 동서를 보니까 둘째 동서가 되겠죠. 사위가 셋인데 김창균 씨예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발음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김상균 아닌가요? 네, 조선일보 사회부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요. 일단 그 사위 3명이 당시는 뭐 부장판사였었는데 그 부고 기사 당시에는요. 일본 기업. 일본 기업집 사위 셋이 하나는 부장판사, 네. 하나는 원자력 연구원, 그다음에 하나는 조선일보 사회부장. 요렇게 사위 셋이 구성되어 있는 집안이다. 그냥 참고입니다. 뭐 이랬다. 그게 뭐 영향을 줬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부고 기사가 있었다라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원래 네네. 이렇게 그 가족 관계를 조사할 때 뭐 혼사나 이런 걸 검색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부고를 검색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부고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약간 좀 직함이 있는 분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혼사는 아예 안 나오죠. 혼사는 안 나오죠. 부고일 때는 그래서 보통 그걸 보고 가야 되니까 약간 좀 위치가 있는 집안 식구들은 다 이렇게
관계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고 전문가가 제 옆에 계십니다. 네. 네. 아, 법사위에서 네네. 이분 되게 저희랑 좀 인연이 많으신 분인데 네네. 저희가 한번 꼭 모시려고 했더니 네. 바쁘시다고 못 나오시다가 누구죠? 전 잘 다른 모르겠는데. 방송에 가셔서 참 한가해서 혼술합니다. 술을 드시는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전투력 많이 높이고 계시는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감사위원 공백 관련 질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째 공석인데 왜 지금 제청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감사원장은 제청하고 임명권자가 받아들이든 할 수 있는데 제청 임명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임명권자와 협의하고 제청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 또 이게 그때 그 윤석열이 네네. 그 추미애 장관한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게 물론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명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얘기가 내려오면 그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찐따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랑 협의하고 제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근데 이게 이거는 지금 썰로 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네네.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네. 최 원장이 2번이나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강제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번에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청에 의해서 임명하는 게 그냥 과연 그 제청이라는 걸 어디까지 볼 거냐. 그렇죠. 그거가 있는 건데 근데 일단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냥 임명하면 원래는 받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코드 인사다 막 이런 거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중립적인 인간을 뽑겠다고 뽑아놨더니 결국은 이상한 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답답한 게 뭐냐면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 코드 인사 아니냐라고 했을 때 코드 인사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220볼트를 쓰고 있는데 110볼트 쓰고 있는 그 전열기의 코드를 꼽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럽 같은데 중간에 단자 하나 더 있어가지고 3개짜리가 있는데 그걸 못 꼽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정책을 펼치려면 코드를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김 선생이랑 저랑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시진핑한테 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하지 말고 원래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금 저쪽에서는 왜 장관이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근데 장관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저는 감정이 기복이 좀 심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되죠 뭐.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연배도 있고 하시니까 그럼요. 다 타일 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인사를 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랑 친하다는 게 사적으로 친해서 이래저래 해먹자 뭐 이런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전문가고 그런 게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맡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 자리를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럼 정은혜비나 저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러면 그 정책이 실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게 죄악처럼 인식되는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송갑석 의원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제 좀 인터뷰한 거 보시면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부가 감사위원 한 명 심으려고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김오수 차관을 추천했는지 누구를 추천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거 수법이 약간 김 선생 수법이네요. 결국 거기에 대한 추천을 한 명이 걸석인지 오래됐는데 감사원장이 추천을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걸석이 오래됐는데 추천도 안 할 거면서 그럼 이 사람을 안 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뭐 하느냐 뭐 이런 뜻이죠. 감사원 조사를 받고 온 사람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도 많고 산업부에도 많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강압적이고 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거의 조인트를 깠나 봐요. 데려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를 앞에 두고 조사를 받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례적으로 강압적이었고 포렌식 조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100번 이상 물어봤다. 검찰인데? 거의 검찰입니다. 100번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혹시 감사원도 치매가 걸리셨나? 혹시 본명이 김창균 아닙니까? 네. 김창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100번을 하는 겁니다. 네. 김창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김창균으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 네. 지금 조기 폐쇄도 아니죠. 사실은 수명이 다 했죠. 그럼요. 산업부 행정지도가 강압적이어서 한수원이 그것을 경제성 평가마저 왜곡해서 수행했다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산업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말하는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일정한 구도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감사에 착수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대통령이 시키면 무조건 다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대통령이들 다 해야지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이제 부고 기사를 찾아보게 됐냐면 네. 감사원 쪽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련돼서 생각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 측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수명이 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없애자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원리 원칙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감사원인데 네. 지금 이미 예단을 하고 아니 더 돌릴 수 있는데 왜 못 돌려? 너 이거 문재인 정부 사람이니까 너 대통령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네, 맞습니다. 네, 해야죠. 다 해야지요. 대통령이 시키셨는데. 네, 그렇게 네.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네.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건데 네.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네.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럼 진짜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오만방자하고 그렇죠. 거의 뭐 태극기스럽죠. 예, 윤석열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감사원장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41%의 그 지지율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근데 2위와의 격차를 보셔야 돼요. 네. 역대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 2위와의 격차가 가장 큰 당선입니다. 그리고 너를 임명했습니다. 최재형아, 네. 너를 임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네. 뭐라고 해명했냐면 해명이 더 웃겨요. 네.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다수의 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조리극인가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뭐 이런 건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그러니까 장자가 그렇죠. 점점 더 조명받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원장 동서가 네. 원전 관련 연구소에 다니고 네. 있어서 네. 그냥 그렇잖아요. 네. 원전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원전을 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둘째 동서는 조선일보네. 그리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동서여서 네. 야 41%밖에 못 얻은 게 뭐 대통령이요? 그렇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야, 그리고 재청권은 너가 형님이 하는 겁니다. 형님이 하시는 거지 대통령이랑 그냥 그렇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처음에 이런 사람을 뽑은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네. 일단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네네. 임기가 보장되니까. 네. 어떻게든지 결석인 거를 지금 걸석이죠. 결석이요. 아유, 병결입니다. 걸석이죠. 네. 네, 걸석인 자리를 그냥 좀 이건 대통령이 그냥 대놓고 강하게 나가시면 네. 제가 볼 때는 깨갱할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페북 매니아가 있잖아요. 네. 페북 매니아가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척척이가 네.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까 신동근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아까 읽었던 그 기사에 따옴표를 띄어다가 이렇게 써놓고요. 철학이 있어야 맞춰드리죠. 없는데 어떻게 맞춰? 자, 여기 보십시오.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3시간 전에 페북에다가 똥을 싸놨다라는 말씀. 저만 고통받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진중권 페북을 다 아니 보는데. 이 많으신 4,900명이 지금 듣고 계신데 왜 나만 나갈 수 없어. 당신들도 다 고통받아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